지금부터 제80차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통합 야당의 새 출범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저주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고 또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통합이자 정치 파트너인데 집권 여당이 수준 이하의 대응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삼류 정치이고 밝은 정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정치로 새 정치를 함께 해 나가기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130명이 함께하는 통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환영하는 통합인데 최소한의 축하를 못할 망정 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지 못할 망정 이렇듯 막장적 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통합 야당의 출범이 새누리당을 아무리 그렇게 만들기로서니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놓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결코 통합야당의 희망과 그리고 국민의 기대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과 실천, 변화와 혁신, 통합과 포용의 새정치로 인생 중심의 정치, 국민 성김의 새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국정원의 재판 증거 조작 사건은 결코 축소해서도 꼬리 자르기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국고법이 아닌 형법 적용, 벌써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 현장 요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몸통은 김 사장이 아니라 남 회장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지 사장이 아닌 회장, 꼬리가 아닌 몸통,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지체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이 검찰의 책임입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은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수사가 결국은 꼬리 자르기에 이은 증거인멸, 면죄부 수사로 비결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국방비서관인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돈으로 요원들에게 지급한 100여 대 태블릿 PC의 불법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들을 철저하게 사실상 파악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국방부 자체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부실 조사입니다. 이래서 특검 실시의 당위성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군의 불법 대선 개입 진상은 꼬리를 자르고 진상을 인멸한다고 그 진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특검 실시를 합의하고 당시 지휘란 일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털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방호 방제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한 새누리당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제의 시급한 민생과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제안합니다. 지금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유출 대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 파기로 위반의 발목이 잡혀있는 현안 법안만 112개입니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 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글자 한 행만 고치면 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비롯한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여당이 원포인트 단독국회 소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 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광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종편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랜 시간 끝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 보기용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깨서 법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야당으로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른바 종편 봐주기가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체면과 국격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볼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방통위가 막말 방송과 보도 프로그램의 편중 그리고 부실한 콘텐츠 투자 등 부실 방송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를 모조리 재승인한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결정이며 전형적인 봐주기 심사입니다. 사업 계획서까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실 심사와 사정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편 재승인 의결이 정권 허위용 결정이 아닌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편파 방송 종용 결정이 아닌지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 방송과 편파 방송의 종결자인 종합 편파 방송은 이번에 확실히 그 재승인 과정에서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봐주기와 그리고 편파적인 심사가 지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편성방송이라는 용어가 종편의 정식 용어입니다. 그러나 종편 허가 이후에 종편이라는 그 말은 종합편파방송이라는 말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현실 자체가 그동안 종편이 얼마만큼 편파적이고 왜곡적이며 또한 막장 방송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둡니다. 예, 다음은 장병환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지키는 약속을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지키고 있는 우수 사례를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과 공공참여 민간기업에 대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기관과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성북구와 노원구는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 직접 고용자들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도 31% 높은 시급 6,852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 업무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등 516명에게 다음 달입니다. 2014년 4월부터 역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7.1% 높은 5,580원의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공통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임금제도를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해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천하고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내서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해왔던 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협의사항을 보면 정부가 의료 영유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단지 6개월의 시범사업만으로 원격으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점, 그리고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영리자법인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간의 협의만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매우 많은 불상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의 협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일 뿐 의료 영유아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의 사회적 협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원격 진료와 영리자법인 그리고 법인 약국 등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영유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의 2차 유출이 높다는 정부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수없이 2차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말을 맞춘 듯 2차 유출이 높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한 검찰은 민주당은 2차 피해 유출이 있다는 증거 제시에 대해 강하게 반박 해명하면서 사퇴 무마에만 전력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공약 뒤집기, 약속 파기, 증거 조작으로 불신 정부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불신을 넘어 무능, 무책임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감독 부실에 거짓 발표까지 더해진 금융, 수사 당국자에 대한 문책은 당연한 일이고 부실 수사를 방치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노웅래 사무총장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요즘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박심 공천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세 들통날 거짓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새누리당답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접수기간을 억지로 연장한 일, 원희룡 전 연해 제주지사 출마를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일, 선거 주무장관인 김보사는 유종복 장관의 인천시장 원정 출마를 노골적으로 편든 일,
청와대 민원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국민 민원은 제껴두고 수원 지역 공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서 검찰 고발을 당한 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보위는 꽁꽁 문 닫고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일 등 정말 과반입니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천관리비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현역시 의원들에게 공천 탈락을 통보했다니 이것은 공천이 아닌 사천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내리꽂는 수준이 낙하산 공천을 넘어선 운석 공천 수준입니다. 집권 여당의 공천 제도가 민심과 당심을 외면하고 오직 박심에 매달리는 상향식이 아닌 상왕식 공천에 다름 아닙니다. 상향식 공천 한다면서 전략 공천 없다, 100% 여론조사 공천 없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은 이미 제주지역 경선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서는 여론조사 공천한다면서 왜 부산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의 경선 원칙이 고무줄 원칙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외엔 모두 번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지킨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패하려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말 편파 방송으로 하루하루 매일 국민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종편 방송이 올 재심사에서 또다시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TV조선, 채널A 등 종편들 제어가 승인 조건인 사업계획서 이행률 거의 0%입니다. 콘텐츠 투자 계획 이거 역시 수천억씩 밀려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재탕상탕 편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또다시 계속 종편 방송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편 방송이 또다시 제어가 된다 그런다면 이렇게 방송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종편 방송들이 또다시 제어가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정부가 불공정 방송, 편파 방송, 막말 방송 하라고 허가내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편 제어가 승인 결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통합신당 발의인대회를 한 목소리 일제히 전환했습니다. 눈속임, 폭세무민, 대국민 사기극 등 온갖 원격적인 막말들이 충동됐습니다. 아무리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사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의를 쫓아 야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가슴에 손을 얹고 대선 전 선진당을 수통합하던 때를 상기하기 바랍니다. 오전에 야당의 저주를 퍼붓던 새누리당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원자력 방광개법 처리를 협조 요구하더니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조 요구하는 척하며 뒤로는 비방하고 단독으로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눈속임의 정치, 양도구육 정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작년 6월부터 올 2월 임시회까지 총 1851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809건을 가결시켰습니다. 19대 국회 첫 회의 908건 처리, 402건 가결보다 무려 2배가 넘는 실적입니다. 여당이 대통령에 종속되어 아무런 자율과 재량도 없이 오직 내복 종방만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가히 전례 없는 척조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뭐하고 놀다가 국회 휴회기간 중에 느닷없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을 들고 나와 국가 망신을 하며 난리법석을 치며 으름장을 놓고 겁박하는 건지 새누리당의 혹세무민에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컨대 원자력 방호 방제법은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중점 처리 보완으로 협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한 상임위 소집은 거부하면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 새누리당의 형태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사위 소집 요구도 거부해왔습니다. 정보위는 여당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대구시장 공천 다툼에 올인하며 몇 개월째 내팽개친 채 안 열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기초연구법 심사를 위한 복지는 안 열고 장외에 현수막 걸기 투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미방위는 임시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간이 부대 합의하고 원내 수석간 서면 합의까지 해놓고도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오직 청와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 기만의 민생 포기 정당, 약속 배신과 야당 배반의 천년 기정당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집권 여당이라면 원자력 방호방제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 6개월 넘도록 복부부정하며 직무유기한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타해야 올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입법 관행이야말로 민생 국회를 가로막는 암덩어리임을 각성하고 당초 합의대로 방송법 등 위반 관련 법 등과 동시 처리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전향적인 태도로 황골 탈퇴하기를 축구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주 정무위 간사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앞서 검찰의 개인정보 유출 축소 부실 수사 관련해서 장병환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3월 14일 창원지검이 발표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가 8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4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제 추가 여기 유출에 대한 확인하고 부랴부랴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에서 카드사 1억 4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수사 발표한 후 문 의원이 기자회견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2차 유출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 계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국정조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기 원내 회의에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모, 조모, 장모 이 사람이 짧게는 97년 이전부터 연관관계, 학교 동문관계고 이래서 이 조모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친누나가 또 그 비플미디어라는 회사를 차려갖고 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제가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창원지검에서 당일날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영주 의원 보도자료가 잘못됐다. 2차 추가 유출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아주 상세하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 나와갖고도 추가 유출이 없는 걸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위증이죠. 국정조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대행업체의 장모가 유출을 시켜서 2차 유출해서 지금 4명이 구속됐는데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3차 발표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 불안, 의혹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축소 부실 수사를 한 정부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과 함께 2차 추가 유출은 없다고 호원 장관 정부에 우리 한병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지만 현호석 부총리 그리고 신재영 금융위원장, 최수영 금융감독원장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융당국이 10일날 개인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의 근본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는 기존에 있던 것 재탕 3탕입니다. 그래서 2차 피해 예방 대책과 새로운 개인 식별번호 도입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명무실하게 한 게 우선 정부의 아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로 인한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거고요. 우리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여당 측에다가 임시 정무위 개최를 요구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공기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군대에 내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담배는 오랜 시간 군인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 때 군인들은 언제 사나할지 모르는 전우들과 마지막 남은 꽁초 하나까지 나눠 피우며 전우회를 하게 되고, 먼저 가버린 전우의 무덤에 불 붙인 담배 한 개 피를 꽂아 죽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질의 담배를 얼마나 잘 보관하느냐에 따라 소비의 사기가 달라지기도 했죠. 이제 사기와 집행되는 기업품인 탓에 담배는 전시, 사전 또는 이에 주관하는 비상시 별도 계획에 따라 군수물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내 담배 생산업체는 임무 고지량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물량을 생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는 군부대 내에서 애국산 담배를 일절 판매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국익을 수호하는 군이 순이익의 대부분을 내국으로 가져가는 해산 담배를 부대 내에서 판매하면 이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게다가 애국산 담배는 어려운 국내 담배 농가의 담배잎을 사용한다는 약속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애국산 담배 회사들은 국방부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일에는 군부대에서 판매할 담배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칫 애국산 담배들이 군부대에서 버젓이 판매되지 않을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애국산 담배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군에서 국내 담배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공고합니다. 어려운 우리 국내 담배 농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을 수호하는 군의 자부심을 위해서 부대 내 예산 담배 판매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해철 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지난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이태하 단장의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연재욱 국방비서관의 관여는 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적법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의 적시에 이루어질 것을 수차 촉구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 역시도 발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중요한 근거가 또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태블릿 PC를 100여 대 이상 사이버 인원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예산은 국정원 정보 예산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PC는 영해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 IP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정상 근무 시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는 등 군사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사용이 제한되어야 될 장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반출입 승인서라든지 보안대책 마련 등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과정에서도 이 태블릿 PC의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 사용, 실제 용도 등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태블릿 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역시
부실한 수사라는 것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국방부의 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한 그 근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국방부 등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증거 조작이라는 사법 질서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 또한 나아가게 됐습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부실한 또 수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특검 그리고 나아가서 제3의 잘못인 증거 조작에 대한 특검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